인간관계 능력입니다. 인간관계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인간관계 능력하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 사람하고 잘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인간관계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좀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우리 전 인류, 세계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갖는 데까지 갔자는 것이죠. 네. 그럼 너무 범위를 넓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한 친구, 가족 정도 생각했는데 네.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이유가 네. 규모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일이 바빠서 가족을 못 챙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족은 정말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때 내 생명을 걸 정도로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가족만 사랑하면 될까요? 안 돼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 다른 가족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가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넘어서야지만 네. 진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가족을 잘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좀 확대하자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그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건 애국자들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필요해요, 그것이요. 하지만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른 민족을 해칠 수 있어요. 맞아요. 게르만 민족이 히틀러 때 그들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게 보편적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인종, 종교를 이유로 네. 박해하는 일도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하려면 인간의 본질로 또 다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특질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각자 살아가는 특질들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더 본질로 가보면 장점과 단점처럼 보이는 특질이 있어요. 우리가 장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네. 이제 철저한 사람이요.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남을 잘 배려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질이 있고 그 특질이 잘 나타나면 장점처럼 보이고 또 나쁘게 나타나면 단점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특질을 찾는 방법을 저희들이 훈련합니다.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해 보이지만 배려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결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기 특질을 진짜 이해하면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가정이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질의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어떤 일을 느리게 하지만 깊이 있게 해서 나중에 그걸 잘 키워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급하거든요. 빨리 시험 봐가지고 지금 성적 높여야 되니까 너 못한다, 잘한다, 닥달을 치다 보니까 특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특질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에 많은 회복이 와요. 그래서 특질의 이해를 통해서 남과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왔었을 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온다고요. 그 어려움이 뭔가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이 부모들한테 상처를 입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부 못했다고 학교에서 칭찬을 못 받아본 애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세인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뽑을 때
우리 세인고등학교에 온 아이들을 면접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던 그 면접의 내용이에요. 너는 왜 우리 학교를 오려고 그랬니?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사랑받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 내가 그 아이의 마음도 이해돼요. 왜 네. 이해가 되냐면 공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칭찬 못 받았고 학교에서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공부 못해도 칭찬해주고 사랑해준다니까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인간관계는 남과 다름을 인정시켜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확대시켜서 세계 시민까지 끌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 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화의 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질 못지않게 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문화의 벽을 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화의 벽을 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언어 학습법을 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학교에서 영어 시험 잘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해외에서 30년 있으면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으면 너무 싸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제가 5차원 언어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로 통화가 돼요. 이렇게 말이 되고 그러고 한 1년 지나면서 글도 쓰고 서로 뭐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니까 이 문화의 벽을 넘게 되고 인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언어의 벽을 넘어서 남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앞으로 이 시대에 특별히 미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특질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5가지 능력을 키움으로써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고 계세요.